여러분들 혹시 파워쉘에 대해서 아시나요? 뭐 보안 뉴스나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파워쉘 엠파이어 이용해서 뭐 APT가 공격을 하고 있다. 뭐 파워쉘과 WMI를 주의해야 된다. 파일 없는 공격, 파일레스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파워쉘과 파일레스 공격은 어떤가? 뭐 이런 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드팀 입장에서 본 파워쉘의 탄생과 몰락, 왜 공격자들은 파워쉘 악성 코드, 파워쉘 페이로드를 좋아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으며 지금은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까지 알아볼 레드라쿤의 초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저는 베테랑 전문가가 아니고 썰 정도의 퀄리티의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보여드릴 거고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파워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파워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블루팀이 파워쉘을 좋아하는지, 레드팀은 왜 좋아하는지, APT 그룹들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루팀들이 이 파워쉘 악성 코드에 관련된 반격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워쉘을 몰락한 다음에 공격자들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옛적으로 좀 돌려볼게요. 네, 시간을 좀 돌려서 90년대, 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윈도우 시스템 관리는 대부분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시스템 관리를 윈도우에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GUI 위주로 혹은 뭐 그나마 좀 스크립팅을 해야 된다면 뭐 cmd.exe나 아니면 bash 스크립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리눅스 포럼에 들어가서 그냥 윈도우 관련된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도 나오는데 뭐 윈도우 관리자들은 클릭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까는 그런 댓글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자동화의 이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졌고 모든 걸 다 자동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GUI로 클릭 몇 번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하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파일이고 그리고 웬만해선 다 문자열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게 편해요.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process A 요 이제 함수 하나만 보더라도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죠? 이 윈도우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려면 Win API, Windows API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structured data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제 우리 좀 자동화를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파워쉘을 이제 탄생을 시켰고 2000년대 때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년 뒤에 파워쉘 버전 1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지금 현재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는 버전 7.4까지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파워쉘 자체는 무엇이냐? 이 파워쉘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한 열의 9 정도는 뭐 그냥 파워쉘.exe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파란색 이거 아닌가요? 이거 쉘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10%는 그냥 뭐 파워쉘 스크립팅 언어 아닌가요? 이거 아래 있는 것처럼 뭐 bash 스크립팅 언어처럼 라고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틀린 답변은 아닌데 이제 이 MSDN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파워쉘은 명령줄 쉘, 스크립팅 언어 및 구성관리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플랫폼 간 작업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사실 여기 파워쉘에서 중요한 거는 뭐 스크립팅 언어, 뭐 PowerShell.exe라는 쉘, 뭐 프레임워크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사실 이 파워쉘의 본체는 system.management.automation.dll이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건 이제 .NET 기반으로 만들어진 DLL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상 파워쉘의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werShell.exe도 사실상 이 라이브러리를 감싸는 래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DLL 자체 그리고 파워쉘 자체가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NET이라는 건 무엇이냐? .NET은 윈도우의 개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런타임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라이브러리, 개발자 툴들이 모두 다 들어간 게 윈도우스 .NET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의 .NET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야망이 담겨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 프레임워크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내가 윈도우에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뭐 웹 API 날리는 거, 내가 클라우드 이용한 거, 모바일 게이밍, IoT, AI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발 생태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NET이라는 걸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쉘은 블루팀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파워쉘에서는 .NET에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파워쉘 하나만 배우면 이 모든 것들과 다 소통이 가능하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내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파워쉘 안에서 윈도우스 API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적으로 좀 로우 레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워쉘 하나만 잘 배워놓으면은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거의 윈도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ET 예시를 좀 아래다가 적어놨는데 뭐 registry, com, WMI, 뭐 exchange, SharePoint, Hyper-V, SQL 막 이런 게 .NET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NET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파워쉘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워쉘 하나만 배우고 그리고 약간의 C샵만 배우면은 윈도우 운영체제 내에서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공격자들도 굉장히 파워쉘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공격자들도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레드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워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ET과 윈도우즈 API,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하고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08 이상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개발 난이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팅 언어고 C#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언어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메모리 실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파워쉘 악성 코드를 파일 시스템 위에 다운을 받고 실행시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메모리상에서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워쉘이라는 거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블루팀이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2010년대 초반, 2010년도, 2011년도 때만 하더라도 파워쉘 자체를 그냥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에 80년대, 90년대, 00년대까지 이제 시스템 관리자를 하다가 지금 교수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옛날 시스템 관리자들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안 했고, 파워쉘 자체도 문서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파워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파워쉘 로깅도 없었고 그때 당시 안티바이러스들도 별로 파워쉘을 신경을 안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데프콘 18에서 이 데이브 케네디와 조시 켈리라는 분께서 이제 파워쉘 OMFG라는 거의 전설적인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십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파워쉘이 뭔지, 파워쉘이 왜 중요한지, 공격자들이 어떻게 파워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Proof of Concept, POC 이제 툴 같은 것도 막 드랍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Matt Graber라는 분께서 Why I Choose PowerShell as an Attack Platform이라는 블로그 글을 쓰시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한 2010년대를 이후로 이제 파워쉘 툴링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쉘로 C2 프레임워크, 스캐너, 미미캣, RAD, 에이전트, 뭐 난독화, Reflective P 인젝션 이런 거를 그냥 다 파워쉘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말 그대로 진짜 대파워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201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한 2016년도까지 뭐 파워스플로이트, 파워툴스, 니시앙, 파워쉘 스위트 진짜 저희가 적어도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있으면은 이름만 들어도 아, 이 툴들이 이때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툴들 막 파워업, 파워뷰, 인보크 미미캣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툴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커맨드 앤 컨트롤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파워쉘 엠파이어, 파워시트 이런 것도 이제 2015년도, 18년도 때 나오고 이런 정보 수집 같은 거 있죠. Invoke, Scan, 뭐 PowerView 이런 아주 유명한 이제 스크립트들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때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뭐 Invoke, Mimikat나 Get Keystrokes처럼 진짜 유명한 이런 스크립트들도 2013년도 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코드 실행적으로는 이제 Invoke Reflective P Injection이나 Invoke DLL Injection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제 블루팀들이 하도 이제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파워쉘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자 이제 공격자들은 이 파워쉘 스크립트들을 난독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뭐 Invoke Obfuscation, Chameleon, 뭐 Invoke Stealth 이런 것들을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슬슬 또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하죠. APT 그룹들 또한 파워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메모리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탐지 우회, 그러니까 난독화를 이용을 해서 탐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포렌식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는 APT 그룹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워쉘이 매력적이었겠죠. 그리고 또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Living Up the Land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횡적 이동, 그러니까 하나의 윈도우 호스트에서 다른 윈도우 호스트로 이렇게 횡적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안에서 파워쉘 리모팅도 있었죠, WMI도 있었죠, PS exec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점프하는 게 막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네, 작작해라. 네, 파워쉘 그만 좀 나쁜 쪽으로 써라. 라고 하면서 파워쉘 5.0과 5.1부터는 파워쉘의 이런 보안적인 방어적인 메커니즘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PowerShell Language 모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Constraint Language 모드에서는 .NET을 사용 못하도록 윈도우즈 API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PowerShell 이제 랭귀지 모드도 만들고 PowerShell 로깅 같은 경우도 Transcript Logging, Deep Script Block Logging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난독화를 한 것도 역난독화를 한 다음에 이제 로깅이 되도록 막 이런 이제 로깅 시스템들도 많이 만들었고 이게 좀 중요한데 MZ라고 해서 Anti-Malware Scan Interface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이제 파워쉘이나 .NET 어플리케이션들과 이제 엔타이바이러스나 EDR 솔루션들 간에 이제 소통이 가능하도록 API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Unlab v3가 이제 파워쉘 안에서 악성 파워쉘 코드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 파워쉘 프로세스에 어태치를 한 다음에 뭔가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훨씬 더 편하게 API를 제공을 해줬죠. 근데 그 MZ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파워쉘 안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못 돌아가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MZ가 파워쉘에서 악의적인 코드를 탐지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팀들도 이제 슬슬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 모든 공격자들이 다 파워쉘을 쓰니까 블루 팀 분들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모니터링, 파워쉘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PowerShell 로깅, 아까 전에 앞서 살펴봤던 Transcript, 그리고 Deep Script Block 로깅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도 집어넣고 ETW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PowerShell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리고 EDR 솔루션이라는 게 2015년도, 1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EDR 솔루션들도 MZ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인 PowerShell 모니터링 및 자체적인 이 PowerShell 악성 코드 차단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행동 기반 모니터링과 차단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의 김 부장님이 파워쉘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막 IEX, New Object, Net Web Client 막 이런 거를 쓴다. 누가 봐도 수상하거든요. 그죠? 20년 동안 파워쉘을 안 쓰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4시에 파워쉘을 열어가지고 이걸 쓴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저 행동 기반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고 방지를 하는 그런 이제 EDR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파워쉘들을 좀 많이 때려잡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안을 어느 정도 갖춘 곳에서 파워쉘 악성 코드나 파워쉘 페일로드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워쉘의 몰락 이후에 레드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글을 하나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레드팀 후속 공격의 진화라는 거를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 링크가 제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걸 읽어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한 2016년도,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진짜 대파워쉘의 시대였고 2016년도부터 2010년도 후반까지는 이제 .NET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NET에서 이제 Beacon Object Files로 가서 이제 BOF라고 하는데 Beacon Object Files를 통해서 .NET을 실행하거나 BOF를 통해서 파워쉘을 실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파워쉘의 몰락 이후 레드팀은 또 색다른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파워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아직까지도 APT 그룹들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뭐를 사용을 했다 막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자체가 취약한 그런 회사나 기관들이나 EDR 솔루션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파워쉘의 악성 코드가 많이 잘 먹히기 때문에 여전히 APT 그룹들은 파워쉘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의 해커들이나 레드팀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APT 그룹들은 파워쉘을 점점 좀 덜 쓰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다 1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파워쉘의 탄생, 시스템 관리자분들의 파워쉘 도입, 레드팀의 파워쉘 도입, 뭐 대파워쉘 시대의 개막, 뭐 MS사의 반격, 블루팀의 반격, 그리고 파워쉘의 몰락까지 이 모든 게 한 13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파워쉘을 공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파워쉘 보안을 발전시킨 아주 좋은 그런 예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드팀이건 블루팀이건 뭐 EDR 솔루션 뭐 벤더건 개발자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파워쉘 보안을 발전시켰다라고 보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안 커뮤니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파워쉘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보안을 굉장히 강화시킨 그런 사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레드라쿤의 초이였습니다. 레드팀.com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레드라쿤.kr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